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몸과 마음의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원리 또는 그 원리에 입각한 요령 그리고 그 요령을 실제로 해보는 간단한 시범, 체험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와 같이 이제 몸과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효과를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발전을 시키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제 그것이 또 발전되어서 어디 몸과 마음에 어디 좀 증상이 있거나 불편한 게 있으신 분들은 그것이 좀 완화되는 효과를 거두시기를. 이와 같이 이제 그 힐링 명상, 요가나 호흡 조절법이 세계적으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증거, 연구 결과가 많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경험에 기반한 그런 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이제 어떻게 해야 건강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저는 그 효과가 검증되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그런 옛 말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 말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이제 수천 년 동안 경험적으로 갈고 닦은 원리와 효과가 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건강의 비법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 첫 번째, 저게 가장 핵심입니다. 몸은 어떻게 하게? 분주하게. 마음은 그 저기 어떤 분이 그 저 뜻에 이해하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몸은 분주하게라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많이 그렇다고 뭐 정신없이 응? 아직 뭐 예를 들면 뭐 마라톤 60km 중독 있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몸을 그냥 저기 아끼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입니다, 병들. 골병. 아주 말씀 잘해. 골병. 너무 뭐든지 지나친 것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응? 그래서 적정하게 이걸 이제 우리는 조화라고 그러죠. 조화와 균형. 근데 현대인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몸을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텔레비에서 그런 걸 봤어요. 요새 주부님들이 뭐 저기 차를 많이 애용하시니까 슈퍼마켓 가는데 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대요. 근데 그거를 차를 몰고 가신다. 근데 물론 무거운 거 이제 장 보아서 사 오시려면 차가 필요한데 거기 텔레비에 제가 본 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옛날에는 다 걸어 다닌 거리인데 이제는 교통수단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몸이 별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그런 분들 계세요. 시골에서 단순하게 농사를 짓고 시골의 농사꾼의 그 일과가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모란같이 일어나요? 아침에 밝아지는 게 뭡니까? 해죠. 해가 떠오르면서 만물이 소생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농부들은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고 또 해가 가라앉아서 어둑어둑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을 끝내고 밥 먹고 자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간단한 거지만 그렇게 우주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건강 비법이고 그렇게 몸을 열심히 움직이고 마음은 단순하게, 순박하게, 순수하게 별 이것저것 생각 없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종합을 하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은 몸은 분주하게 해도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고 알맞게 적당히 움직여야 되고 마음은 한가해야 되는데 현대 사회가 우리가 무슨 사회라고 합니까요? 스트레스 사회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몸은 별로 안 움직인 대신에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바쁩니다. 뭐 어떻게 바쁘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불안의 대명사가 예를 들면은 옛날에 기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우, 아세요? 기우라는 게 어떤 거죠? 걱정 안 해도 될 것도 하고 걱정할 것도 또 하고 또 하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가 기우라는 말이 옛날 말이 있듯이 기우라는 거는 그 기자는 중국의 옛날에 이제 옛 나라 중에 하나가 기나라가 있었습니다. 우자는 우려할 우자입니다. 아주 수천 년 전 옛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곧 무너질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무너지면 다 망하고 죽는 거니까. 노심초사 안절부절, 그죠? 곧 무너질 것 같은데 하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기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맨날 그 불안 초조가 맴돌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제가 자동차 공회전으로 비유를 합니다. 터미널에 가면은 공회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요? 10분 이상 공회전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회전이 그만큼 이제 자동차에도 엔진에 무리가 가고 공기도 나쁘다는 거죠. 그렇게 뱅글뱅글 돌리는 거, 머리를 그렇게 공회전 시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후 걱정하면은 계속 머릿속에 어떡하지 하면서 머릿속에 맴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공회전처럼 우리 몸과 마음에 나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럼 잠도 못 잘 것이고 밥맛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해는 마음이 너무 분주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정신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걱정 같은 것도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한 거, 불안한 거 외에도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어찌 먹고 살 건가, 어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우리가 이거를 소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요? 씻고 되씹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반추라고 합니다. 생각을 자꾸 되씹고 되시는 것도 우리가 반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도 엔진 공회전 하는 것처럼 머리를 계속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몸이 나빠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몸은 적절하게 움직이고 마음은 한가하게 쭉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얻는 방법이 바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힐링 명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은 이제 한자로 보시면은 머리 두자.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예를 들면 요새 같은 환절기에 감기, 몸살 걸리는 분이 좀 주변에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죠? 감기 걸리면 이마에다가 그죠? 차가운 얼음찜질하고 찬 물수건 놓고 몸을 이제 목까지 덮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머리는 시원하게, 몸은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체가 따뜻하고 상부가 시원하면은 낫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두한조결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깊은 숨쉬기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깊은 숨쉬기, 호흡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시거나 그래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숨을 어떻게 쉬죠? 까딱 까딱. 이걸 어깨 숨이라고 그러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사람이 어깨 숨을 쉬면은 며칠 내에 돌아가신다? 3일 내에 절명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처럼 아랫배에 배꼽 밑에가 움직이도록 깊은 숨쉬기를 하는 게 바로 건강의 요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명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여튼 명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은 누구나 우리가 어떤 시냇물이나 냇가에 가서 물구름에 앉아가지고 시냇물을 좀 바라본 적이 아마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물이 이제 졸졸 흐르면서 내려가는 거를 물구름이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뭔가 마음이 좀 평상시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 가라앉고 자는 것도 아니고 뭐 약간 몽롱하기도 하면서 의식이 좀 평상시와는 다른, 그것이 바로 일종의 명상 상태입니다. 명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쉬고 몸에 힘을 빼고 근육을 이완시키면은 다 누구나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일상적으로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 들어갈 때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현재 스트레스로 인한 흥분, 생리적인 흥분이 진정되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깨달음과 통찰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명상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불교 신자들이실 테니까
그 전에 옛날에 하여튼 그 우리나라 저기 유명한 고승 중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신 적이 있었고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텔레비에 그런 게 났습니다요. 그분은 자신을 만나려면은 3,000배를 해야만 만나줬다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두 분이 아침 먹고 8시부터 3,000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등에 막 땀 나고 아주 뭐 저기 아주 힘든 기색에 역력하죠. 그래가지고 12시까지인가 계속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먹고 쉬고 또 1시부터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끝났냐면은 제가 기억으로는 3시, 오후 3시 20분 정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략 6시간 반 그 정도 젊은이가 쉬지 않고 해야 3,000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경험담을. 처음에는 내가 왜 왔던가? 응?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3,000번 절을 해야만 되는가? 가고 싶다. 응? 돌아가고 싶다. 응? 그만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자문자답, 자기가 온 궁금증, 성철 스님한테 묻고 싶었던 질문, 이게 스스로 답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분은 이걸 쉽게 말하면 운동 명상한 겁니다. 그것도 명상이에요. 그렇게 어떤 단순한 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집중 명상이라고 합니다. 집중 명상은 지금은 운동이라는 거를 단순 동작을 반복해서 한 거, 또 숨 쉬는 거, 맨날 우리가 숨 쉬듯이 숨을 쉬는 것이 이제 조식 호흡 그런 집중 명상이 되겠죠. 뭐든지 반복하면 됩니다. 마라톤 열심히 반복되는 동작, 단순하지만은 그것도 명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숨이 가쁘고 다리 아프고 힘들지만은 좀 지나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다리하고 몸을 따로따로 움직이고 특수한 의식 상태로 빠집니다. 이것도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고, 하여튼 소리든지 어떤 움직이는 거든지 간단한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누구든지 집중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만트라 명상이라는 것도 있죠. 소리에 반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저기 인도 지방에는 이제 만트라가 옴이라는 게 있거든요. 옴이라는 소리를 많이 외치고, 뭐 불교 신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나무 아미타불이고 뭐 그런 경소리가 있겠죠. 어쨌거나 자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 소리, 주로 모음이 많은 공명이 잘 되는 소리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걸 소리 명상이라고도 하고 만트라 명상, 뭐 진원 명상 하는 것이고, 이건 전부 다 집중 명상의 한 가지 유형이 되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마음 지킴 또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앉아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신체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발바닥에 촉감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발바닥에 두면은 거기에 뭔가 느낌이 느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근지러운 느낌, 지면과 닿아 있는 느낌, 뭐 간지러운 느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의 느낌, 지금 촉감이 되겠고, 사람한테는 감각이 5개가 있죠. 아니, 비설신. 이 감각 5개를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차려서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릿속에 이와 같은 감각들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차올라서 가득 차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평상시와는 다른 의식 상태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흡도 거기에 포함시켜서요. 6개의 이제 기초적인 감각을 그거를 단순히 느끼고 알아차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놈들이 자꾸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수록 아까 말씀드린 기우라든가 고민이라든가 근심 걱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뺏기게 되죠. 그래서 행복한 상태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집중 명상, 마음 지킴 명상이 이렇게 주변에 간단하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효과를 본다는 것이고요. 그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으냐? 우리 고려 시대에 이제 보조 법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국사라는 건 이제 그 당시 고려 시대가 이제 국교가 불교니까 보조 진을 법사란 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이제 정해 쌍수다.
어려운 표현.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정이라는 것은 집중 명상을 통해서 안정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거, 관찰을 얻는 거죠. 여러 가지 자기 오감을 관찰하고 호흡도 관찰해서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는, 그거를 뒤에 하라. 그러니까 정과 해를 쌍수 두 가지를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같이 수행해야 최고의 효과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하에서 이런 걸 우리가 명상의 실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이제 통해서 효과를 보려면은 먼저 이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마음 자세 잡기라고 돼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명상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초점, 우리 그 정신 집중 대상이 어디로 가는 거겠습니까? 다분히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운동 명상 할 때는 이제 바깥을 안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마라톤 할 때도 내 신체 감각, 다리 힘든 거, 숨 가쁜 거, 아무래도 우리 주의력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명상을 많이 하는데, 눈을 감으면 주의가 더욱더 우리 내면으로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감으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대개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내면으로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운동 명상 또는 절 명상, 또 이런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초기 단계에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제 차차 내면으로 집중이 좀 잘 될 것 같으면은 그때서 이제 슬슬 눈을 감고 여러 가지 호흡을 관찰하기, 호흡 명상, 또 마음 관찰하기, 명경지소와 같은 호소와 같은 내 마음을 관찰하기, 이런 거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거고요. 이러려면은 마음이 먼저 내면으로 집중되고 가라앉아야 됩니다. 되게 초심자들이 이게 어렵죠. 갑자기 할 일, 해야 될 일, 미처 못한 일, 근심, 걱정 이런 게 있으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1시간 동안 앉아서 명상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니까 별로 뭐 안 한 것보단 낫겠습니다만은 효과를 크게 보기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명상 지도자들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심리학자고 또 이제 이런 임상적인 심리 치료를 이제 더 전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잡는 거,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동요, 번민, 잡념 이런 걸 가라앉히는 거,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가라앉히는 거에 대해서 원어 대사님하고 해골물 그 이야기를 제가 3단계로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원어 대사님 하면은 청중들이 해골 바가지요, 다 그래요. 근데 해골 바가지에 물이 담깁니까? 안 담깁니까? 안 담기겠죠? 뽕뽕 구멍 났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제 원어 대사전을 옛날에 읽었는데 원전을 읽은 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되게 대중 강의할 때 여쭤봐가지고 해골이라고 얘기한 분을 못 봤어요.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원어 대사와 해골물입니다. 저는 그걸 3단계로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원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고통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고, 그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원어 대사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어두워져 가지고 당나라로 이제 불법을 배우려고 유학 가다가 길이 어두워지고 해가 져서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는 어둡죠. 깜깜하죠. 근데 가다 보니까 발에 이제 물소리가 나요. 이제 물을 이제 밟은 거죠. 그래가지고 스님들은 뒤에다가 뭘 갖고 다녀요? 바루. 말하자면 공양하는 그릇이죠. 그 그릇을 꺼내가지고 이제 물을 어두운 가운데 떠서 탁 마셨어요. 물맛이 꿀맛이라고. 감노수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목마른 가운데 그걸 마셨더니 아주 그냥 꿀맛이고 맛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그 옆에 동굴에서 자고 아침에 해가 싹 동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갔어요. 갔더니 어떤 광경이 눈에 띄었겠습니까?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웅덩이가 있고 웅덩이 밑에 가라앉은 게 뭐겠습니까? 뼈만 남은 시신 전체. 해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도 어디 마비되거나 잘못하면은 목욕탕에 빠져 죽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기 몸이 마비되거나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텔레비에서 뭐 저기 장애인들이 그냥 화재가 났는데 못 펴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텔레비에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양반이 죽어가지고 세월 오래 지나가지고 그게 다 뼈만 남고 다 그냥 모든 게 부식된 거예요.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시체 썩은 물이죠. 그 물입니다. 어저께는 그 물이 달콤했어요. 오늘 딱 본 순간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어대사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다. 어제는 달콤했던 물인데 그 물이 그 물 아니야. 근데 오늘은 먹기도 전에 구역질이 나고 토하는 거야. 이것이 2단계. 1단계는 달았고 2단계는 똑같은 물인데 맛이 정반대야. 그래가지고 이유를 생각하는 거지. 왜 물맛이 이렇게 더럽지? 그 이유는 어저께는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죠.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해골을 본 순간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요? 해골을 보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더럽다. 우리 학습의 결과지. 해골은 더럽다는 생각 안 가진 분도 계신가요? 뭐 계실 수 있겠죠. 하여튼 통상적으로는 그런 게 경험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해골을 본 순간 무의식적으로 밑에 축적되어 있던 반응, 해골은 더럽다는 생각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물맛이 더러워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물맛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말미에 원어대사님이 가설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가라앉힌다면은 물맛이 어저께 껌껌할 때 맛있을 때처럼 물맛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콤해지겠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저희가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을 세웠어. 이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골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파문이 일었거든요. 마음에 이제 약간 흔들렸단 말입니다. 이거를 내 마음을 거리를 두고 물끄러미 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온갖 고통, 근심, 걱정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대상으로부터 거리를 어느 정도 조금 띄어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은 필연적으로 살살살살살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지혜고 깨달음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어 대사님께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마음의 파문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잠잠해지죠. 아까 일어났던 생각이 싹 가라앉은 거예요. 어저께랑 비슷한 마음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덤덤한 마음으로 그 바루로 물을 떠서 쭉 마셨어요. 물맛이 달콤하지 않았으면 저 얘기가 안 나왔겠죠. 뒤집어 말하면 달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비로소 원어대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생각 때문에 고통, 지옥이 발생하는 거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고, 사실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건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생각을 발생시키느냐 가라앉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럽다는 생각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고, 그 생각을 애초에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더러움도 안 느끼는 것이고, 고통과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이 이제 명상이 이런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전례의 그런 깊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그것을 듣고 그거를 자꾸 되씹고 그거를 이제 소화하면서 더 심층적으로 내 것으로 깊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에 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마음을 이제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상의 단계가 먼저 몸 작업을 하는 거죠. 몸을 유연하게, 어린애들처럼, 어린애들은 발가락이 어디에 와 있어요? 아기 때 발가락이 자기 입 앞에 와 있죠.
그 정도로 몸이 유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학생들도 예를 들면 허리를 한번 굽혀보라고 하면은 소수의 학생들은 하면서 허리를 손가락이 바닥에 안 닿아요. 허리가 굳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조심법, 몸을 유연하게 부드럽게 풀기 위한 방법, 그 요령을 이제 저기 썼습니다. 이제 이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스트레칭을 하고 몸을 유연하게 하는 방법은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체험하고 다른 거랑 비교해 볼 때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국선도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릅니다만은,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민족의 전래 건강 비법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소개된 게 이제 국선도 방법인데, 하여튼 뭐 명칭은 어떻든 간에 그 원리를 적용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더 큰 효과를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요가나 이런 거 할 때는 호흡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몸을 많이 구부리고 젖히고 비틀고 하는 걸 이제 멋있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극동지방의 원리에서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혈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기혈. 우리 한국 사람만큼 기라는 기운 기자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뭐 기차다, 기운이 세다, 하여튼 뭐 운세가 좋다, 하여튼 등등 기자 들어가는 기운 기자가 들어가는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는 기가 흐르고 있는데 기가 잘 통하면은 병이 없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은 우리가 흐르는 물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안 썩죠. 막히면은 썩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전문적으로 말하면 통기생생이다. 기운이 잘 통하면은 생기가 생생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이고, 절기, 기운이 끊어지면은 돌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운 소통, 기혈 소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동작을 멋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기혈 순환을 어떻게 촉진하느냐. 그 세 가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세 가지. 먼저 자세. 자세를 예를 들면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었을 때 손을 이렇게 한번 꺾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초 부분을 꺾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더 힘이 많이 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세를 취할 때 자세를 취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말초를 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몸을 숙일 때 고개를 들면은 척추가 자극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말초 이렇게 꺾는 이유는 말초로 이게 더 기혈이 더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힘을 주는 거죠. 자세는 이렇게 취하고, 또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자세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기혈을 소통시키려면은 기라는 거는 호흡이랑 관련이 많습니다. 공기라고 하잖아요. 공기라는 거는 빌공자하고 기운기자 같이 있는 거고, 이 공기 속에 기운이 함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랫배를 깊숙이 아랫배 배꼽 밑으로 들이쉬고, 그죠? 약간 들이쉰 가운데 약간 호흡을 너무 참지 마시고,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 손끝 발끝으로 약간 이제 꺾어 올리면서 그를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길 집중하는 겁니다. 그 세 박자. 자세, 호흡을 보통들 스트레칭 할 때는 그냥 숨 내쉬면서 하죠. 응? 그거는 이제 멋있게 자세를 취할 때 하는 것이고, 저희는 호흡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이게 나가려고 하는 힘을 억지로 참으면 숨이 가빠요. 숨이 들이쉬고 그것이 빠져나가려 하는 거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눈도 시선도 이쪽으로 집중하고, 3박자 자세와 호흡과 정신이 집중되면은 아마 그 다른 방법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하여튼 조심법, 몸을 유연하게 하는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쭉 가라앉히고, 가볍게 이제 우리가 몸을 뒤로 제꼈다가 앞으로 숙이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할 때는 호흡을 먼저 들이쉬는 겁니다.
숨은 항상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게 원칙입니다. 자, 아랫배로 배꼽 밑으로 숨이 들어오게 숨 쉬면서 숨을 약간 머물가면서 상체를 뒤로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배는 내밀고 고개는 앞으로 당기고 손은 약간 뒤로 제끼고 그리고 손끝으로 기운을 쭉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내쉬면서 풀어주고 긴장되고 풀어주면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쫙 들고 다시 한번 올리시고 입으로 내쉬는 게 아니고 코로 내쉬는 겁니다. 어떻게 저기 다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다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의 몸에 이제 어디든지 몸 스트레칭 할 때 허리를 앞뒤로 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앞뒤로 그다음에 옆으로 돌리게 하는 거고 그런 원리 하에서 제가 이제 숨을 들이쉬고 머문 가운데 설명드리고 또 같이 할 거예요. 아랫배 머물게 하면서 그러면 손끝으로 이제 기운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손끝으로 기운을 보내면 아무래도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벌써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세를 뒤로 제끼면서 턱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당긴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아까 말씀드린 S자 굴심법이라는 겁니다. 말초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당길 때 더 이게 말하자면 허리에 다리에서부터 허리 머리까지가 더 타이트하게 힘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일 때는 또 고개를 또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고개를 들어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쪽까지 자극이 더 가겠죠? 고개 이렇게 숙이는 거하고 숙이면서 고개를 드는 거하고는 벌써 허리에 가는 힘이 다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동작을 하더라도 호흡에 힘을 실어가지고 더 강한 몸을 풀어주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동작을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체 힘을 쭉 빼시고 자, 아랫배로 숨을 쭉 들이쉬고 몸은 가운데 그 호흡을 공기가 손끝으로 쭉 가게 내버려 주시고 억지로 참지 마시고 손끝으로 쭉 보내시고 자, 배 내밀고 고개 당기고 그다음에 앞으로 숙이면서 고개를 또 슬슬 들어 올리고 자, 하나 다시 한번 숨 쭉 들이쉬고 몸은 가운데 쭉 손끝으로 기운을 쭉 보내고 배 내밀고 고개 앞으로 숙이고 손 뒤로 제끼고 자, 내쉬면서 코로 내쉬면서 부드럽게 둘 숙이고 고개 들고 다시 한번 숨 들이쉬고 몸은 가운데 쫙 손끝 발끝으로 쫙 기운을 보내십시오. 턱을 당기시고 배 내밀고 자, 내쉬면서 고개 들고 자, 숙이시고 다시 원위치 하시고 어떻습니까? 시원해요? 진짜요? 네,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이제 이 방식을 계속 고집해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요가만 한 것보다 이렇게 이제 국선도 방식대로 3가지 원리대로 하면은 한결 개운하다고 하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2번째 동작은 이제 요것만 하면은 이제 우리 몸 풀기 기본적인 맛보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허리를 숙이시고, 허리를 숙이고 이제 자, 허리를 이제 최대한 밑으로 숙여볼 걸 할 겁니다. 제가 먼저 시범 먼저 보일게요. 숨 들이쉬고 몸은 가운데 쫙 이렇게 바짝 숙였다가 여기서 이제 약간 힘을 손끝 발끝에 힘을 보내면서 반동으로 더 세게 숙이는 거예요. 예? 고개 들고 그리고 올리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범 보여드린 거는 숨 들이쉬고 몸은 가운데 내가 웬만큼 슬슬 일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그때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호흡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한 발짝 더 늘려주라는 거죠. 스트레칭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너무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남이 하는 동작 보고 부럽다고 막 무리하게 하다 보면 결리거나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세 한 발짝만 더 나아가시라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이제 기준점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허리를 유연하게 하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일 때 고개를 들고 허리를 가급적 일자로 해서 숙여야 훨씬 강한 자극이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허리를 쭉 펴서 고개를 들면서
손끝으로 힘을 보내면서 고개를 들 때 어떻습니까? 이 허리가 아마 최대한 자극이 갈 겁니다. 그죠? 어제 거기서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응? 고개를 이게 고개에 별로 신경 안 쓰고 하는 거하고 상체를 숙이면서 고개를 제끼면은 척추, 요추까지 자극이 가는 거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허리 숙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힘을 쭉 빼시고, 자,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내쉴 때는 아랫배가 등짝에 붙는다고 생각하시고, 입으로 내쉬지 마시고, 입은 딱 내버려 두시고, 코로만 숨 쉬는 거예요. 아랫배 가죽이 쭉 붙고, 그 다음에 숨 드실 때는 풍선처럼 거기가 저절로 부풀어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 깊은 숨쉬기가 잘 됩니다. 자, 먼저 아랫배로 공기를 쭉 쭈그러뜨리면서 공기가 쭉 나가시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저절로 힘을 빼면은 공기가 저절로 아랫배 깊숙이 쭉 들어옵니다. 아랫배가 좀 약간 팽만감을 느끼시고, 그 상태에서 자, 약간 머물게 하면서 상체를 숙이시고, 손끝으로 기가 간다고 생각하시고, 고개를 쭉 들어올리면서 척추에 자극을 바짝 주시고, 바짝 몸을 좀 느껴보세요. 손끝에 힘을 주고, 손끝에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더 숙여봐요. 바짝. 내쉬면서 힘 풀어주시고, 호흡 조절하시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한번 2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아랫배가 쭈그러진다고 생각하고 숨을 쭉 내쉬고, 그 다음에 공기가 쭉 아랫배 깊숙이 쭉 부풀어 오릅니다. 들어온 다음에 그 머문 기운을 약간 머물게 하면서 손끝으로 나가게 하십시오. 고개 들고 허리 쭉 펴가지고 바짝 늘려보십시오. 허리를 바짝 눌러 손가락에 좀 닿도록, 손바닥에 닿도록. 그럼 아마 다리까지 쭉 당길 겁니다. 자, 이제 풀어주시고, 숨 내쉬고, 호흡 조절,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랫배, 꼬리뼈에서부터 공기가 풍선이 쭉 부풀어 온다고 생각하시고, 쭉 들어오고 머문 가운데 억지로 참지 마세요. 저절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공기가 손끝으로 보내고 쫙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고개 들고 척추를, 허리를 쫙 늘려주세요. 점점. 자, 힘을 거둬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자, 편안하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자, 어떻습니까? 시원해졌어요? 기침하는 분도 계시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한 거는 힐링 명상의 그 원리, 그것이 그렇게 일상생활과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 그것이 명상인지는 몰랐습니다만 시냇물을 바라보기, 또 우리 특정한 자세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오감을 느끼는 거, 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좀 더 충실하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비워지고 근심 걱정 덜어지게 되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몸과 마음의 좋은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 그 증거가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 첫 단계 우리가 조신법, 몸을 유연하기 위해서, 몸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몸을 보호하고 마음의 유연성을 길러서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고, 이걸 위해서 3가지 요령, 자세를 취할 때 우리는 기혈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숨을 들이쉬고 머문 가운데 그것이 막 나가려고 하는 기운을 의식적으로 손끝 발끝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현격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체험해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호흡과 자세의 말초를 꺾어서 자극을 또 많이 주는 거, 정신적으로 기가 간다고 마음을 집중하는 거. 이 3요소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작을 취하더라도 이런 요령대로 호흡을 조절하면서 말초에 자극을 줘가지고 정신을 집중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몸이 좀 더 풀어지고 개운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정신적인 뭐 깨달음을 얻고자 하지 않는 분이라면은 몸풀기 조신법만 해도
일상적인 건강하는 데는 좀 여러 동작을 많이 해야 되겠죠.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조심법 원리와 실습 시범은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호흡을 고르는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깊은 단계 호흡을 고르게 해서 몸과 마음에 더 평온을 더 깊게 얻는 그런 것을 이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